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 가는데, 학교 가는데 어때? 설레? 그냥 가기 싫어? 응. 일로 앉자, 일로. 그 카메라 치면 안 되는데. 안 칠 거지? 일로 돌아가야 돼. 응. 거기 앉으면 잘 안 보일걸? 나한테 가려져서? 여기 가운데가 차라리 나. 응. 거기가 칠판이 제일 잘 보이니까. 응.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알겠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긴데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서 대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할 거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게 그거 말고는 중학교랑 똑같아요. 애들도 뭐 똑같고. 그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열심히 하면 되고.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봅시다. 유형 8번부터 2차 방정식이 유형 몇 번까지 있니? 20번까지? 오늘 부지런히 해서 한번 끝내봅시다. 겹치는 문제들이 아마 많을 거라. 그럼 유형 8번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474번부터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판별식,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판별식 다시 복습할게요. 판별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일반적인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짝수 판별식도 있었죠.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근해 공식에서 갖고 온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만들어지고, 얘가 0이면 중근이 만들어지고,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만들어진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 풀었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뭐다? 판별식 D가 0이라는 소리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운데 x의 개수에 2가 있지? 즉 짝수 판별식 쓰시면 되겠죠. 그럼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의 ab, bc, c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 보면 얘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2의 ab, 2의 bc, 2의 ca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뒤에 뭐 있어?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럼 둘을 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맞죠? 근데 얘도 뭐야? 우리 곱셈 공식 변형해서 봤던 애죠? 얘는 어떻게 바뀌어?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뭐라고? 지금 문제 중근이니까 얘가 0이다 라고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너네 생각을 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근데 제곱끼리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소리죠. 그럼 각각이 다 0이려면 A는 B는 C라는 애가 만들어지면서 정삼각형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나요? 했나요? 지호야 책 사야 돼. 알겠지? 책 사야 돼. 왜냐면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때도 쓸 거거든? 그러니까 책 사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76번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다 라고 돼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말이죠. 피타고라스 써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근이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판별식 D는 0이다 해가지고 둘이 연립하시면 돼요. B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맞다. 그 질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신입생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요. 내 개인 카톡으로 내가 지금은 특강하고 막 이것저것 정신없어서 관리를 못했는데 3월 달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원래 있는 단톡방에다가 신입생분들도 다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다 초대를 해서 할 테니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개인 카톡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지금은 이제 1, 2월은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3월 달부터는 줌 있죠. 너네 줌 알지? 너네 코로나 때 줌 써봤잖아. 맞죠? 줌 다 깔려있죠? 요즘은. 요즘은 집에 컴퓨터랑 카메라도 요즘 많더라고. 코로나 때 그때 비대면 수업 때문에 많은데, 일단은 3월 달부터는 줌으로 질문을 받아들일 거예요. 뭔 소리냐면 웬만하면 학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웬만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질문 같은 걸 다 해결을 하려고 클리닉 시간이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학원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제 질문이 너무 많다,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맞지?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때 되면 그런 게 때 점점점 많아질 거야. 그래서 3월 달부터는 11시 이후에, 그러니까 저녁 11시예요. 낮에는 너네 학교 갈 거고 저녁에는 학원 갈 거니까 저녁 11시 이후에 나도 퇴근하고 혹시나 나한테 이제 연락 같은 걸 남겨놓으시면 일단 간단한 것들은 카톡으로 하고, 간단한 문제들은 카톡으로 하고, 뭐 내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들은 줌으로 질문을 받아드릴 거예요. 알죠? 그거는 이제 내가 판단해서 뭐 카톡으로 할 거는 카톡으로 하고, 아니면 가끔은 내가 풀이를 손으로 써줄 때도 있어. 손으로 그냥 패드에다가 손으로 써서 이제 PDF로 아니면 사진으로 보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설명이 필요하면 줌으로 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요청을 하세요. 항상. 알겠지?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학원에서 해결을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계속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본인이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면 자기 손해야. 주변 애들은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도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인 손해야.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걸로 전혀 뭐라 안 하니까. 알겠죠? 그렇죠? 내가 뭐라 하는 상황은 그런 거야. 당장 내일 시험인데 근해 공식을 물어봐. 혼나야죠, 그건. 그런 거 아니고서야 내가 질문을 다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세요. 카톡으로 요청하시고. 아무튼 그거는 또 3월 달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봅시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봐봐. 중근이라는 말이 나와. 문제를 풀다 보면 중근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중근이라는 말은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수정리에 대해서도 내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 2차 방정식에다가 1을 집어넣었는데 성립한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즉 1을 넣었을 때 0이다. 그 말이 뭔 소리다?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겠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근데 1이 중근이래. 그러니까 1을 몇 개 갖고 있다는 소리야? 중근이라는 건 2개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말과 뭐와 같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표현상의 차이인 것뿐이지 같은 말인 거야. 그럼 다 뭐로 풀어? 중근이라고 나오든 완전 제곱식이라고 나오든 뭐든 간에 판별식 D는 0이다로 푸는 거예요. 말만 달라진 거예요. 이게 2차 함수 가서 뭐로가 되느냐? X축과 접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든 전부 다 판별식 D는 0이다로 푸시는 거예요. 절대 문제에서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즉 중근을 갖는다 라는 말인 거고, 그럼 판별식 D를 쓸게요. 판별식 D를 쓸 건데 여기 또 2가 있지? 짝수죠? 그리고 이 앞에 마이너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어차피 제곱하잖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어차피 사라지죠? 그래서 개수, 마이너스, 음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2 약분하시고, 그럼 짝수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는 얘의 제곱 k-1의 제곱 더하기 다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a1 c 얘네요.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네요? 괜찮아? 그러면 k-1의 제곱은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그럼 빼시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5k니까 3k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을. 그래서 k는 1이다 나오는 거죠. 됐나요?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에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표현 방식만 달라진다. 근데 그 달라지는 표현들을 전부 다 익혀두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영단어 외우듯이 표현을 외워라 이게 아니라 계속 나왔을 때 자주 접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접하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 그리고 이해를 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81번에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있다.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지금 유형에는 뭐라고 돼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놨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면 얘가 첫 번째 방식은 항상 뭐다? 항상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어떻게 했어? 근해 공식을 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언제만 쓸 거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x를 직접 구하래, 해를 구하래. 그때가 아니고서는 이제는 근해 공식은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방금 했던 세 번째 어디까지 간 거고 우리는 판별식을 쓴 거고. 근데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뭐를 판단하는 거다? 근의 종류를 판단하는 거지 근을 구해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근을 구해야 되면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왜?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떤 2차 방정식 지금처럼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면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그 두 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처럼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둘의 합과 이들의 곱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합과 곱을 왜 하느냐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왜? 근의 공식을 가지고 두 근을 만들어내면 그 두 근이 무조건 뭐의 형태일 거다? 켤레의 형태일 거다. 다시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항상 뭐의 형태일 것이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켤레의 형태일 것이다. 켤레는 왜 만들어진 거다? 합과 곱을 했을 때 켤레 복소수는 실수로 바뀌고 켤레 무리수는 유리수로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켤레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켤레가 나왔으면 합과 곱을 항상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근과 계수의 관계고 그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생긴 식에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a분의 c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리해 보시면 돼요.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는 모르면 안 돼. 그리고 얘는 한 가지 얘기해주면 수능 때까지 씁니다. 너네가 1학년 범위,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는 수능 범위가 아니야. 2학년 때 배우는 대수와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까지가 수능 범위야. 너네 입장에서. 그런데 1학년 범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학년 범위 중에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참수예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참수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 참수를 까먹으면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2차 함수는 중요해. 알겠지? 일단은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얘를 봐봐. 이 형태를 보면 뭐가 떠올라 이제는? 이 형태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죠. 맞지? 그래서 곱셈 공식도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꼭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다 외우셔야 돼요. 공식은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치?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돼. 알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즉 2가 될 거고요. 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얘기를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지금은 이렇게 문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썼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쓰세요. 왜? 판별식은 대놓고 나와. 우리 여태까지 판별식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해봐. 두 근이 존재한다.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 허근이 있다. 아니면 뭐 접한다. 나중에 나오는 접한다. 뭐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대놓고. 근의 종류에 대한 표현이 대놓고 나와. 그럴 땐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모든 경우, 즉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든 경우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뭐라고 놓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문제 보자. 봐봐. 쭉 넘어가서 483번 볼게. 483번. 483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래 놓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건데, 그럼 얘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맞지? 안 되면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 문제에 지금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런 말 없잖아. 맞지? 그걸 구해라. 그 조건을 구해라. 그 범위를 구해라. 이런 말 없잖아. 그럼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될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뭘 구해야 된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구해야 되는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얘 어떻게 구하겠어? 얘를 뭐 하면? 얘를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이해됐어? 그럼 뭐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7이 된다.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7이기 때문에 원래 건 뭐일 것이다? 뿔마 루트 7이야 원래는. 맞죠? 근데 루트는 항상 양수일 거니까 루트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한번 어렵게는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틀릴 만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그냥 하나만 딱 바꿔볼게. 하나만 딱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라고 내가 바꿔볼게요. 그냥 5 앞에 있는 개수만 바꿔본 거야. 5 앞에 있는 부호만 바꿔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라고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놓고 똑같이 해볼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썼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 놓고 어떻게 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답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이게 왜 틀렸을까 지금? 응? 왜 틀렸을까? 얘가
우연찮게 한 번 시험에, 그러니까 뭐 1학기 중간고사에 소화고에서도 나오고 광의고에서도 같이 나왔어요. 숫자만 다른 똑같은 문제가. 심지어는 소화고가 먼저 시험을 받고 그 다다음 날인가에 광의고가 시험을 봤거든. 그래서 소화고 학생도 있었고 광의고 학생도 있었는데 내가 소화고 학생 시험지를 받아다가 이 문제를 보고, 당연히 숫자는 달라,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이 문제를 보고 풀어줬어. 광의고 시험 전날. 소화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너넨 다 틀릴 것 같다. 그래서 풀어봐라. 해서 풀어줬어. 근데 그게 광의고에 딱 나온 거야. 그 다음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만약에 이렇게 7명이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7명의 학생 앞에서 이걸 똑같이 풀어준 거야.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먹었어. 그게 재작년 일인데, 2년 전 일인데 바로 그 전날 풀어줬어. 시험 전날. 시험 전날 풀어줬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 전날 풀어주고 이해 다 했대. 그럼 내일 나오면, 혹시나 나오면 맞춰라 하고 보냈어.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온 거야. 심지어 한 명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틀려놓고. 자기는 확신에 차서 풀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푼 거지. 딱 봐도 맞아 보이잖아. 근데 답이 아니래.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항의를 했대. 그래서 내가 걔한테 너는 아가토스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뭔 소리냐면, 이게 왜 틀렸냐면, 우리 저저번 시간에 요거 했어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대부분의 경우에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써. 언제 빼고? 그치.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모일 때, 음수일 때는 얘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써야 돼. 배웠던 거지. 잘 봐. 합이 몇이야? 음수야. 곱이 몇이야? 양수야. 곱이 양수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야.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고,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고, 음수끼리 곱하면 음수죠. 근데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뭐야? 음수지. 곱이 양수면 부호가 같은 거고요. 곱이 음수면 부호가 다른 거야. 그럼 잘 봐. 곱이 양수지. 그럼 부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근데 더했는데 뭐야? 음수지. 그럼 둘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얘를 전개해 볼게.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얘 제곱이니까 알파 맞고요. 얘 제곱이니까 베타 맞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에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원래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꿨지? 그럼 앞에 뭐가 생겨야 돼?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 왜? 알파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얘들아, 루트 알파의 제곱이랑 루트 알파의 전체 제곱은 다른 말이야. 얘는 절대값 알파고요. 얘는 알파가 맞아. 그래서 얘 전개했을 때 얘의 제곱은 알파, 얘의 제곱은 베타는 맞아. 근데 2 곱하기 알파 베타에서 얘를 합치기 전엔 이렇게 썼을 거고, 합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야 된다고?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에 답은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나왔을 땐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겠지? 그게 2년 전에 소화고랑 광의고에서 동시에 나왔었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됐나요? 이런 거는 맞춰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사실 함정이라 틀릴 수 있어. 근데 언급을 했잖아. 언급을 했으면 맞추셔야죠. 알겠죠? 이런 거 나오면 반갑게 생각하고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꼭. 이렇게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 나왔을 때는 알파 베타의 부호를 꼭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머릿속에 거의 근 5년치의 광명지역 기출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5년치의 광명지역 기출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광희고랑 소하고랑 아직도 그 충격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날에 얘기해도 그 다음날 틀릴 수 있구나.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484번. 484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는 1이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x제곱 마이너스 4x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1이라는 소리는 얘가 결국 뭐란 소리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 말이죠. 어떤 숫자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1이 되려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1인 거, 즉 마이너스 1은 0인 거 넘기면 는 1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1은 0인 거.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근을 얘를 감마와 쟤를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원래는 이제 시그마라고 읽는데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아, 얘가 델타구나. 델타라고 읽는데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기호가 있구나. 쓸 때 뭐 이렇게 따라 쓰셔도 되고 멋이 없잖아. 별로잖아. 생긴 게 별로잖아. 그래서 난 보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감마 같은 게 너네 알파, 베타, 감마를 사실 얘는 많이 안 쓰니까 델타라고 부르는데 델타를 많이 안 쓰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알파, 베타, 감마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중학교 때 머물면서 중학교에 머물고 있으면서 A, B, C라고 쓰시면 안 돼요. 멋없잖아. 응? 그러니까 꼭 쓸 때 꼭 알파, 베타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쓰는 애들 아직 사실 고3 애들 중에도 이렇게 쓰는 애 있어. A, B라고 쓰고 읽을 때도 알파, 베타 보고 A, B라고 읽고. 감마가 이 형태가 되게 어떻게 생겼어? 알파벳 R이랑 비슷하죠? 근데 R은 이렇게 쓰잖아. 감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우리가 항상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 마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는 게 익숙해서 R로 써, 많이. 근데 R로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정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알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쓰시면 돼요. 0이 있잖아. 0을 이렇게 쓰면 그 0을 날려 쓴다 생각하면 돼. 그다음 베타는 1을 길게 쓰고 그 다음에 3을 붙이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는 똑바로 쓰셔야 돼요. 어떤 애들까지 있냐면 아직 3학년, 지금 3학년인데 고3인데 A라고 써놓고 내가 뭐라 하니까 이렇게 붙여. 아직도 이런 애들 있어. 그럼 너 알파 써봐. 그럼 계속 이렇게 써. 그럼 서술형이 어떻게 써? 이렇게 쓴대. 그러지 좀 마. 알겠죠? 그러지 좀 마. 3학년까지 돼가지고.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알파, 베타, 감마는 델타는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괜찮고 알파, 베타, 감마까지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대로 쓰셔야 돼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알파와 베타, 그 다음 감마와 델타라고 하겠다. 그래 놓고 얘네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바로 넘어가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4가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한 번 더.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4가 될 거고요. 감마 곱하기 델타는 A분의 C 해서 1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 봐봐. 이거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끊어볼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끊어서 둘을 통분하면 뭐가 돼?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알파, 델타 분의 다시 감마 다시 저 뒤에 거를 통분하시면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1분의 4가 되면서 얘는 그냥 4가 되는 거야. 그럼 둘의 합은 몇이야? 0이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볼게요. 유형 11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에 3a-2의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우리 앞에서 봤던 차수 낮추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수 낮추기가 앞에서 1단원부터 계속 쭉 들으셨던 분들은 차수 낮추기가 지금 세 번째 나와. 곱셈 공식에서 한 번 나왔고 인수분해가 아니라 복소수 부분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나왔고 세 번째 나오는 건데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도대체 차수 낮추기 문제가 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차수 낮추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에서 차수 낮추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분명히 인수분해가 안 돼. 왜? 인수분해가 되면 대입하면 끝이야. 쟤는 A라는 애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로 넘어가자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자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자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에 대한 식이 만들어져야 돼. 즉, 이 둘을 가지고 만드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곱셈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저 식이 곱셈 공식이냐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차수 낮추기 문제인 거예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문제를 보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지금은 다시 봐봐. 인수분해가 안 돼.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그럼 근과계수로 넘어갈 거야. 근과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는 건 곱셈 공식으로 찾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걸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표현이 돼? 안 돼? 안 돼. 할 수야 있겠지.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 다 전개를 해서. 그치만 차수 낮추기를 통해서 식을 좀 정리하고 가자라는 거야. 도대체 그럼 차수 낮추기가 뭐야? 차수 낮추기가 뭐였어? 2차식을 1차식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통째로 넘겨버려. 2차식만 남겨놓고 통째로 넘겨버려. 곱셈 공식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고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 어떤 2차식이 나왔어. 그 뒤에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와. 그 2차식을 가지고 복잡한 식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차수 낮추기라고 했다고.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 다 넘겨버려. 그럼 뭐가 돼? x제곱은 다 넘겨. 3a-2의 x-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얘의 두근을 뭐라고 하겠다고?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고.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들을 의미하죠. 대입해봐. 알파 제곱은 3a-2의 알파-1일 거고 베타 제곱은 3a-2의 베타-1이겠지. 이 둘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다가 대입하겠다라는 게 차수 낮추기라는 거라고. 별거 아니야, 내용 자체는. 그럼 뭐가 어려운 거야? 못 보니까 어려운 거야. 못 보니까 얘를 다 전개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인데 얘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집어넣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집어넣어보면 3a-2의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얘 전개하면 이만큼 전개하면 3a 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만들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돼? 지워져서 뭐만 남아? 마이너스 2알파만 남아요. 쟤는 그냥 그 식에다가 베타 똑같이 집어넣은 거거든? 그 식에다 베타 똑같이 집어넣은 거야, 얘는. 그럼 얘는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2베타만 남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곱하면 뭐야? 4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가 뭐니? A분의 C 1이죠. 그래서 답은 4예요. 이해됐어?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얘들아.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외우면 안 돼. 무작정 외우는 건 중학교 때까지나 먹히는 거야. 알겠어? 무작정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 489번 봐봐.
489번은 차수 낮추기 문제일까? 왜 아니야? 얘 복잡한 식인데 왜 아니야? 얘 따로따로 곱셈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얘는 뭐야? 그냥 곱셈 공식 변형 문제인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가지고 푸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그 위에 거 봐봐. 얘 봐봐. 얘도 통분해서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근데 뭘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1차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서 풀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이 상태 그대로 곱셈 공식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 다음은 489번이랑 488번이 하나의 유형으로 묶여있지만 다른 이유를 보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곱셈 공식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얘 식변형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곱셈 공식으로 풀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490번 어떻게 할 거야? 얘도 차수 낮춰야죠. 왜? 얘가 곱셈 공식이 아니잖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야.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인데 곱셈 공식이 아니야? 그럼 차수 낮추고 그 다음 곱셈 공식 문제인 거야. 그 다음. 그럼 볼게요. 차수를 어떻게 낮춘다고? 얘네들 그대로 넘겨버리라고. 그럼 x제곱은 뭐가 된다고? 3x 플러스 1이 된다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차피 이 식이랑 똑같잖아. 알파가 베타로만 바뀐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알파로 정리하고 베타는 똑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알파 집어넣어 볼게. 알파 제곱은 3알파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에는 알파 4제곱은 뭐겠어? 얘 제곱이겠죠. 얘 제곱인 거지. 그럼 알파 4제곱 구해볼게. 여기서 알파 4제곱은 여기다 제곱하면 9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얘를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어도 되는데 일단 둘게. 일단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세제곱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 여기다가 알파 곱해버려. 여기 양변에 알파 곱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 알파 제곱은 얘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어 볼게.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어떻게 되나?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9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1이고요. 맞니?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곱해지지? 그럼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18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될 거고요. 따라왔어? 따라왔니? 근데 지금 봐봐. 9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8알파 제곱이야. 근데 여기 뭐 있어? 9알파 제곱 있지.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돼. 그치만 그 상태로 보면 지워지잖아. 그럼 굳이 안 바꿔도 되죠? 이해됐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풀으라고 무작정 풀지 말고. 그러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 6알파 마이너스 6알파 지워지지. 그럼 뭐만 남아? 1과 3알파만 남네요. 즉 앞에 걸 정리했더니 루트 3알파 플러스 1만 남더라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뒤에 것도 뭐가 남겠어? 루트 3베타 플러스 1이 남겠죠. 똑같은 식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뭐 해라? 제곱해라.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걸 보셨을 거예요. 3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그게 어딨어? 여기 있지. 루트가 나온 이유가 그거야. 너네 괴롭히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루트가 나온 이유가 뭐야? 얘가 알파 제곱이야. 마찬가지로 얘가 베타 제곱이야. 그러면 루트 알파 제곱은 뭐야? 얘들아, 절대값 알파야. 그냥 알파 아니야. 그 다음에 루트 베타 제곱은 뭐야? 절대값 베타야. 그래놓고 둘을 뭐해? 제곱하래. 그럼 이 제곱은 뭐가 되냐면 알파 제곱.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그냥 사라진다 보시면 돼요. 왜?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절대값은 곱하면 그냥 합치시면 됩니다. 곱셈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씁니다.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로 나온다? 음수로 나온다. 맞지? 절대값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음수야. 음수는 어떻게 나와? 절대값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지. 그럼 내가 마이너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를 그냥 플러스 2 알파 베타라고 써도 돼? 안 돼? 써도 돼? 안 돼? 써도 되는 거야. 왜? 얘들아, 절대값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와 같은 거라고. 왜? 알파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됐니? 그럼 이렇게가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답이 9죠.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 당연히 어려운 문제 맞는데 요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학교 시험에서 요 정도 난이도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어려운 학교는 더 어렵게 나와. 더 어렵게 나와. 그런데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광명 지역에서. 서울 지역은 달라.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울 지역 기출을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서울 지역 기출은 그냥 거의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문제가. 근데 광명 지역 기출은 아니야. 그 정도까지. 진성고를 제외하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우니까 꼭 다시 한 번씩 풀어보시고 내가 계속 영상을 찍잖아. 문제풀이는 하루에 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찍어. 계속 올려줄 거야. 앞으로 계속 올려줄 거니까 특정 문제, 이 문제는 분명히 수업 때 했어.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클리닉 시간에 복습하면서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해보시고 근데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도 모르겠어.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 푸는 게 나랑은 달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가끔은 그럴 때도 있을 거야.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나랑은 다르게 풀어. 근데 그 풀이가 뭐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안 좋을 확률이 더 크겠죠. 내가 조교들보다 문제 잘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 꼭 영상을 참조하세요. 알겠죠? 아니면 나한테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든가. 알겠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유형 12번. 유형 12번에 뭐라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에 m 플러스 2x 마이너스 6m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뭐부터? 인수분해부터.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게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근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니? 물어보고 있지 않죠. 그럼 뭐? 근각계수의 관계. 근각계수의 관계 써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5m 플러스 10이 나오겠죠. 전개하면.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라고 나오는 거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m까지 괜찮아? 그래 놓고 보는 거야. 두근의 b가 2대 3이래. 즉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다.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하죠. 즉 2베타는 뭐다? 3알파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는 뭐다? 2분의 3알파다 나오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어 볼게요. 베타에다가 2분의 3알파를 여기다 2분의 3알파 집어넣으면 혹시 여기 위에 적으면 b 때문에 안 보이니? 그러진 않지? 괜찮아? 보이죠?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돼? 2분의 5알파는 5m 플러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3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6m이 나오죠. 이거 두 개 뭐 할 수 있어? 연립할 수 있죠. 연립할 수 있죠. 얘들아 보면 여기서 5 약분할게.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2 넘길게. 그럼 뭐가 되냐면 알파는 2m 플러스 4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약분할게.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2 넘기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m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끝나죠.
됐니? 됐니? 그럼 제곱하면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얘니까 마이너스 4m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왼쪽으로 넘기면 4m제곱에 플러스 20m에 플러스 16은 0인 거고 4로 나누시면 m제곱에 플러스 5m에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1, 4에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m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둘의 곱은 몇이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질문. 질문.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셔서 495번은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494번 풀어보시겠어요? 494번 494번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거야. 근데 방금 앞에 문제에서는 뭐야? B가 나왔으니까 B를 가지고 구한 다음에 대입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두 근이 연속이라고 나왔어. 그럼 너네 아무거나 정수 두 개를 연속인 정수를 써봐. 뭐 있을까? 5, 6 이렇게 쓸까? 그럼 뭐야? 둘이 몇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1 차이가 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다가 1 더하면 베타가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되세요? 그럼 뭐 하면 돼? 방금 했던 것처럼 쓰고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1 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너네가 이런 문제를 그래서 자주 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애초에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각의수의 관계를 쓰겠네? 근데 두 근이 연속이네? 그럼 내가 두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나머지 하나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겠네? 이 정도까지가 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지금은 끊어서 가자고요. 끊어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각의수의 관계 쓰는 거고 근각의수의 관계 쓰고 나서 얘를 해석해 보니까 베타가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넣어보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495번에도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이 근각의수의 관계 문제고 똑같이 두 근의 관계가 나온 건데 여기서 조 표현을 아셔야 돼요.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뭔 말일까? 그냥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봐. 그치. 더했을 때 0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나왔어. 어떤 숫자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면 그거에 맞는 걸 그냥 떠올려봐.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같다는 건 2, 마이너스 2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럼 더하면 0이다야. 그러니까 뭐야?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각의수의 관계를 쓰시면 마이너스에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근각의수의 관계 써보시면 알죠? 이거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꼭. 근데 얘가 뭐라는 소리다? 얘가 뭐라는 소리다? 0이란 소리다. 0이란 소리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 2랑 마이너스 2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베타랑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보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다. 즉 1, 2에 마이너스니까 k는 몇이다? 마이너스 1 또는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일까요? 2일까요? 도대체 답이 마이너스 1일까요? 2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알파 베타는 뭐가 나와?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다가 나와. 2를 집어넣어보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다가 나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5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 곱했을 때 양수면 부호가 같은 거고 곱했을 때 음수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답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k는 몇이다? 2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됐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 볼게요.
유형 13번에 일단 그 뭐야 얘들아 나중에 또 한 번 더 아마 시험 때 돼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할 거긴 하지만 너네가 입시가 정해지지 않았죠. 너네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학교 선생님들도 정확히 모를 거야. 그냥 그럴 것이다 뭐 짐작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과를 희망하더라도 문과를 희망하더라도 일단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둘 다 챙기셔야 돼요. 내신 딸 때.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둘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기도 하지만 그게 대학 입시에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입시에서는 이과는 과학만 하면 되고 문과는 사회만 하면 돼. 지금 입시에서는. 근데 너네 입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해두세요. 알겠죠? 일단 최대한. 일단 해두라는 건 최소한 이제 2등급 안쪽으로는 만들면 좋아요. 지금 학생들 기준은 내가 3등급 안쪽으로는 최대한 만들어놔라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너네는 이제 등급 라인이 바뀌었으니까 2등급 안쪽으로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너네가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영향은 없을 거니까 최대한 2등급 안쪽으로 암기 과목들이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13번 496번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했는데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다. 이거 보자마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르셔야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도 있지만 이 식을 보고도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대입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직접 빨리 해보세요. 알겠죠? 직접 해보시고 이런 거 빠르게. 그랬을 때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래. 그러니까 얘가 음수다. 즉 k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첫 번째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맞지?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가 k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요. 얘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k제곱에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얘가 몇이다?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5를 넘기시면 어떻게 되고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은 0이다가 될 거고 그러면 1, 7에 마이너스니까 k는 마이너스 1 또는 7이다. 근데 k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럼 k는 몇일 것이다?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유형이 20개가 돼도 30개가 돼도 문제 풀이가 20가지가 아니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보셔야 돼요. 문제를 항상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99번 같은 것도 설명만 하고 딱 넘어갈 건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3이래. 이거 뭐 하면 돼? 양변 제곱하면 돼. 우리 아까 했잖아 이거. 그치?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양변 제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서 했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2 플러스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 500번 봐봐. 500번 봐봐. x제곱에 2 절대값 a-1의 x의 플러스 a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6이다. 쟤는 복잡한 식이 나왔네. 차수 낮추기네. 이게 아니야. 뭐야? 복잡한 식이 나왔지만 쟤는 그 안에 곱셈 공식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고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으로 다 표현이 되잖아. 그러면 차수 낮추기의 문제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에서 A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대입해볼게. 저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알파 베타는 A니까 A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얘죠?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2A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대입한 거고 사실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뭐 묶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다 쓴 거고 전개를 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A 절대값 A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따라왔니? 그럼 얘는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 절대값 제곱하면 어차피 없어진다고 절대값이. 그럼 얘 제곱하면 4A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절대값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A 그대로 있고 얘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있고 그럼 정리합니다. 4A 제곱 있고요. 여기에 절대값 A가 있는 거 보시면 얘는 일단 그냥 따로 쓸게. 2A의 절대값 A 이렇게 얘는 그냥 따로 쓸 거고 그냥 절대값 A가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4 절대값 A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절대값 A 있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6 절대값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A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A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마지막 상수 1 있고요. 여기 1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는 6이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좀 복잡해도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 뭐 할래? 여기서 이제 뭐 할래? 식에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지. 즉 A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잖아. 근데 뭐가 거슬리는 거야? 절대값 A가 거슬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둘로 나누는 거지. 앞에서 한번 배웠죠. 절대값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뉠 것이다.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얘가 뭐가 돼? 2A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A 제곱. 그러니까 뭐야? 빼서 2A 제곱이 될 거고요. 얘도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7A 될 거고요. 6이 반대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만들어져. 따라왔어? 안 되는 거. 괜찮아? 그러면 2, 1에 4,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A는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가 나와. 둘 중 뭐겠어? 4겠죠. 한 번 더. A가 음수야.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A로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니까 뭐야? 6A 제곱 만들어져요. 그 다음 여기서 얘가 또 마이너스 A로 바뀌어.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6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5A로 바뀌어. 그 다음 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4는 0이다로 바뀌고요. 인수분해 할게요. 3, 2에 2, 2에 맞니? 4, 1 이렇게 써야죠. 맞죠?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쓰면 A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이렇게 하면 2분의 1 나와. 근데 음수니까 뭐겠어? 얘겠지. 그럼 둘을 합치면 3분의 8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숙제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차 방정식을 끝내고 2차 함수 가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볼까 해요. 복소수랑 2차 방정식까지. 근데 테스트는 어렵게 안 보고 센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토요일 날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꼭 숙제들 하세요. 그리고 너네가 시험 보고 있는 동안 나는 교재 검사를 할 거고 교재 검사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시험을 보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 그럼 숙제가 없겠네? 내가 그렇게 너네 좋을 짓을 안 하잖아. 너네 쉬라고 그렇게 마냥 두지 않죠, 절대.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답 노트를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너네가 틀리는 걸 고치긴 고치겠지만 다른 도움을 받아서 고치잖아. 뭐 조교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든 답지를 참고를 하든 아니면 계산 실수한 거를 고치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본인께 되지 않거든. 한 번 푼다 그래서.
그래서 오답 노트는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토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꼭 책을 갖고 오시고요. 복소수랑 2차 방정식까지는 채워 오시고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는 꼭 숙제를 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은 복소수랑 2차 방정식까지만 본다. 두 개만 볼 거고, 왜냐면 그 복소수랑 2차 방정식을 못 하는데 2차 함수를 하면 못 풀어 문제를.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돼야 돼요. 알겠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내가 다 질문을 받아 드릴 거예요. 해설도 해드릴 거고 질문 받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2차 방정식 끝낼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유형 14번에 미정계수의 결정 해가지고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표현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일단 써놓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네?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써놔. 이거 쓴다고 뭐 엄청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a고요. 요 a랑 마이너스 a분의 b랑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a분의 c라 그래서 요 a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말하는 a, b, c는 뭐야?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a랑 요 a를 헷갈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는 0의 두근이 얘와 얘래. 인수분해 돼야 한대. 안 되니까 얘도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두근이 얘래. 그럼 두근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는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괜찮아? 안 되는 거 없어? 그럼 식이 몇 개나 있어? 4개나 있잖아. 근데 얘가 또 이쁘게 근각계수의 관계 형태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얘를 일단 여기다 대입할게요.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2a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12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몇일 거고? 3일 거고, a는 몇이다? 2분의 3이다 만들어지는 거죠. a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즉 b는 몇이다? 1이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의 합은 2분의 5다 나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형 15번에 2차 방정식의 작성 이렇게 돼 있네요. 2차 방정식의 작성. 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봐봐. 우리 이거 인수 정리해서 했던 거야.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 이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한대.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찾으래.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의 근이 1과 1에.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근이 1과 2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얘들아, 근이 1이면 뭐를 인수로 갖고? x-1을 인수로 갖고, 근이 2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렇게만 쓰면 불완전한 거야. 왜?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지. 그래서 요 앞에 항상 a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로 보자, 얘로 보는 거야. 두 근이 지금 뭐래? 알파-1과 베타-1이래.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의 마이너스의 알파-1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근이 1이면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이 알파-1이면 마이너스의 알파-1 이렇게 쓰는 거잖아. 또 x의 마이너스의 베타-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 근이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2래. 얘를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전개해. 그래서 쭉 전개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인수정리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야? 2차 방정식 배우고 있지. 그치? 2차 방정식 배우고 있어. 여기 잘 봐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b는 마이너스 l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지. 근데 b가 뭐야? 우리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썼을 때 b가 얘인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따라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를 뭐라고 써? a분의 c라고 쓰지. a를 또 넘기면 c는 a 알파 베타가 되죠. 그럼 얘를 저기다 또 집어넣어도 되겠네? 맞죠? 그러면 써볼게. 얘를 집어넣어서 써보면 ax 제곱에 b 자리에 얘가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그 다음 c 자리에 얘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돼? 플러스 a의 알파 베타는 0이다가 되지. 그럼 뭐 하고 싶어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 a로 묶고 싶죠. 맞니? a로 묶고 싶지. 그럼 a로 묶어봐. 뭐가 돼? x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플러스의 알파 베타는 0이다가 돼요. 즉 가운데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고 합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끝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곱이 들어간다 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입장에서 보면. 맞니?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얘들아, 얘를 전개하기 귀찮잖아. 딱 봐도 얘는 인수정리의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을 바라본 거고, 그거를 근각계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가 된다고? 가운데는 합이 들어가고 끝에는 곱이 들어간다고. 최고차항계수는 그냥 앞으로 빼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라고? 2에 최고차항계수 앞으로 뺐고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x제곱에 둘의 합의 마이너스지. 근데 둘이 뭐야? 지금 두 근이 뭐야? 얘와 얘야. 두 근이 얘와 얘야. 알겠어? 그럼 둘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의 x가 되는 거야. 더하기 두 근의 곱이니까 이 둘을 곱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애가 만들어져. 뭘 하면? 얘를 전개하면. 그럼 우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면 돼? 바로 얘로 쓰면 되잖아. 바로 얘로 쓰면 되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두 근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분의 7이라고 쓸 수 있다. 맞나요? 그러면 쟤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에 x제곱에 여기는 2분의 1이네.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괜찮아?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2분의 3x에 얘 전개할게요. 얘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돼.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고? 2분의 7이고 그럼 얘 정리합니다. 얘 알파 더하기 베타 다시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7이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이지?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만들어집니다. 이 계산하면 뭐 나와? 4 나오지? 이렇게. 그럼 얘 전개하면 2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8은 0이다라는 애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가 정석 방법이고요. 정석 방법이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하자. 한 가지만. 봐봐.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니? 괜찮아? 다시 한 번씩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꼭 하세요. 그러면 넘어가고 봐봐. 답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 다 지울게. 잘 봐. 얘가 나왔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풀 수 있냐면 근이 원래 근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뺀 형태. 얘가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걸로 바뀌면 안 돼. 이런 거는 못 하는데 근이 알파 베타에서 뭔가 더해지거나 뭔가 빠진 형태로 바뀌거나 또는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런 식으로 아마 역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505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나 그다음에 얘는 안 돼. 506번은 안 되고 쟤는 변형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방금 했던 것 갖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이거랑 504번이랑 505번 말고 다른 문제들은 방금 했던 걸로 풀어야 돼. 그런데 이런 문제들,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내가 봐봐. 어떤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어. 어떤 식이 있어. 그 식이 0이 되는 값을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식이 있어. 어떤 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더래. 근데 이번에는 얘를 변형을 해서 뭘 집어넣고 싶어?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는데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또는 여기다가 알파 분의 1을 집어넣었는데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의 입장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1의 입장에서는 x를 x 플러스 1로 바꾸시면 되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 분의 1의 입장에서는 x를 x분의 1로 바꾸시면 돼요. 다시 얘가 만약에 알파 플러스 2가 근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x를 x 마이너스 2 반대로 바꾸면 돼. 또는 알파 플러스 3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x를 뭐로 바꾸면 돼? x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돼. 왜냐면 바꿔보면 그게 보여. 왜 그런지를 바꿔볼게. 2에 x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꾸겠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를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란 소리야. 이렇게 바꾸란 소리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겠다고 이번엔?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겠다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이 사라지지. 그럼 그냥 알파만 남지. 그게 뭐야? 그게 얘야. 그럼 그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로 넣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반대로 넣는 거야. 반대로 바꾸면 내가 알파 플러스 2가 근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x를 뭐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로 바꾸면 내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 지워지면서 2가 지워지면서 알파만 남지. 그럼 맞는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전개하면 얘가 바로 나와요. 얘가 바로 나와요. 그럼 알파분의 1이 근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x를 x분의 1로 바꾸면 돼. 왜? 얘를 x에다 집어넣어봐. 알파분의 1의 분의 1이니까 알파로 바뀌지. 역수를 다시 역수하면 원래대로 바뀌죠.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2차 방정식에서는 처음 보여드렸던 게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에요. 더 많이 나오는 방법이고. 그런데 이런 식의 형태일 때는 꼭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된다. 왜? 얘가 기말고사 때 3차 방정식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505번도 빠르게 구해보자. 봐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이번에는 뭐였으면 좋겠대?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대? 역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x를 뭐로 바꾸면 된다고? x분의 1로 바꾸면 된다고. 왜? 역수를 다시 역수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보면 돼. 2를 뺐으면 2를 더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1을 뺐으면 1을 더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가 알파분의 1이 됐으니까 다시 역수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러니까 x를 역수로 바꿔버리면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b는 0이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 식에다가 전체에다가 분수식이 싫으니까 x제곱을 곱합니다. x제곱을 전체에다 곱하면 1 플러스 ax 플러스 bx제곱은 0이 되죠. 똑같은 거 어딨어? 4번이에요, 답이. 됐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됐니? 처음 방법도 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문제들은 풀어야 되니까. 근데 역수거나 뭔가 그냥 간단하게 더하거나 빼는 형태에서는 얘를 활용할 수 있다. 얘는 2차 방정식보다는 3차 방정식에서 훨씬 많이 나오지만 일단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빠르게 풀면 좋잖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나머지 애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풀어줘야 될 게 많아서 지금 우리가 오늘 몇 번부터 시작했니? 그러니까 숫자 번호 문제 번호 끝까지 나가기에는 문제수가 너무 많네요. 오늘 끝까지 나가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바꿔서 다음 주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볼게요.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 걸로 하고 토요일에는 일단 2차 방정식까지 끝내고 2차 함수 진도는 안 나가고, 왜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2차 방정식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 진도를 끝내고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 토요일 수업에는 시간이 좀 남으면 질문 받아드릴게요. 2차 방정식 쪽에서. 왜냐면 이번에 오늘 나갔던 것 중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생길 거야 분명히. 알겠죠? 토요일에는 뭐 2차 방정식만 질문해라는 건 아니야. 알겠지? 복소수 질문하셔도 되고 2차 방정식 질문하셔도 되고 뭐든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화요일에 시험 볼 거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죠? 나도 몰라요. 아직 시험지를 안 만들어서. 아직 시험지를 안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알겠지? 당연히 너네 질문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모르는 문제들을 많이 내겠죠? 아무튼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간이 남으면 질문 받아드릴게요. 오늘 다 나가는 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은 오늘은 507번, 8번 같이 풀고 마무리합시다. 507번, 8번을 다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볼게요. 봅시다. 507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한 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반을 H라고 할 건데 쟤다. 그랬을 때 두근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는데 얘도 봐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을 알파제곱, 베타제곱으로 했잖아. 그럼 원래대로 돌리려면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 근데 식에 루트가 생기면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얘는 정석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덧셈이나 역수나 이런 거 위주로 사용하라고 알려준 거고, 이런 거 있을 땐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얘들아, 원에 내접하면서 한 변인 지름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즉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AB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요. PH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고요. AH의 길이
요 길이를 알파라고 해놓고 요 길이를 베타라고 해놨어. 맞지? 너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 이거 공식 혹시 알아?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있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응. pH 제곱. pH 제곱. 이렇게 나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일단은 봅시다. 다시 봐봐.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지? 그럼 내가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뭐가 돼? 8이 되겠죠? 지금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니까 맞나요? 일단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다를 구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요 3을 활용할 거잖아. 맞지? 요 3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 일단 공식을 모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3이니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쓸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쓸 수 있어? 요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에서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지. 그럼 이 변이 뭐가 나오겠어?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9가 나와요. 맞니? 또 요 변, 이 변은 요 삼각형에서 이 변은 뭐가 나와?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9가 나와. 맞니? 근데 전체 큰 삼각형에서는 또 직각삼각형이죠. 전체 큰 삼각형이. 맞지? 그러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죠. 그 지금 얘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9는 빗변의 제곱이니까 64.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이해가? 이걸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그리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런데 지금 요 작은 삼각형과 요 오른쪽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이에요. 닮음인데 이 왼쪽 삼각형에서 짧은 변 대 긴 변이 몇 대 몇이야? 알파 대 3이지. 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짧은 변 대 긴 변이 몇 대 몇이야? 3대 베타죠. 그러니까 뭐야? 9는 알파 베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게. 괜찮아?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수직으로 자르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높이의 제곱이라고 배워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뭐 중학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다? 9다. 그럼 뭐가 나온 거야? 합과 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놓고 뭘 구하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두근으로 하는 거 구하래. 아까 뭐라 그랬어? x 제곱에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이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의 두근의 곱이 나오는 거야. 맞아? 아까 했던 거잖아.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가 몇이야?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는 거야. 알겠어? 2면 전체에 2 곱하면 돼. 그러면 우린 뭘 알면 돼? 얘와 얘 구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뭐야? 어차피 얘 제곱이죠. 그러니까 81이겠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고? 8이니까 64에 4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9니까 마이너스 18. 이거 하면 몇이니? 46? 맞아? 얘가 46이겠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6x 플러스 81 이렇게 나오겠네요. 질문. 괜찮아? 이거 알아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식이, 해가 특수한 형태일 때는 내가 풀어준 대로 풀면 돼. 앞에서 풀어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닌 것도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항상.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08번.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자. 좀만 정신 차릴게요. 한 문제. 오늘 2차 방정식을 끝내는 건 내 욕심이었나 봐. 미안해. 좀만 정신 차리고 보자. 봐봐.
마지막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여유 있게 나갈게요. 알겠죠? 여유 있게 나가면서 질문도 많이 받아주고 문제도 많이 풀어줄 테니까 좀만 봅시다. 정신 차리고. 508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2의 x-b는 0이 있고 걔의 두근을 마이너스 1과 알파라고 하겠다. 또 2차 방정식 뭐 제가 있고 제와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쭉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뭐? 근각의 관계. 맞죠? 뭐 서로 다른 두근이다, 뭐 범위 찾아 이런 거 아니잖아. 근각의 관계 바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두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니까 요렇게와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맞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a 플러스 2 괜찮아? 두 번째 두근의 곱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b 괜찮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얘는 두근이 3과 베타니까 3 플러스 베타와 3 곱하기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건데 앞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될 거고 a분의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요? 됐나요? 그래 놓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애를 찾으래. 당연히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찾는 게 베스트야.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는 x제곱의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플러스의 알파 베타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쟤를. 그러니까 뭐만 알아도 돼. 알파 베타를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뭐만 알아도 합과 곱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그럼 얘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그걸 일단 정리해 볼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b지. 그러니까 뭐야? 알파는 b가 나오겠죠? 괜찮아? 또 여기서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괜찮아? 요 두 개? 괜찮니?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여기서 볼게요. 3베타가 마이너스 a네. 그럼 3을 반대로 넘기면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 됐고, 여기서 3을 반대로 넘기면 베타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괜찮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 따라왔어? 그럼 이 두 개를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잘 봐. 우린 뭐만 구하면 된다고? 합과 곱만 구하면 되잖아. 일단 뭐 해볼까? 요 두 개 더 해볼까? 요 두 개 더 해볼까? 이 두 개 더하면 뭐 나와? 자변끼리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오겠죠. 우변끼리 더하면 b 마이너스 b 없어지지. 뭐 나와? 마이너스 5 해서 하나 구했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야.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뭐 할까요?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걸 구했고요. 두 번째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자니 또 이렇게 곱하자니 뭔가 다 애매하지 지금. 그치? 뭔가 다 애매하죠? 그럼 이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식을 가지고 알파 곱하기 베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얘와 얘는 알파와 베타 A에 대한 식이고요. 그 다음 얘와 얘는 알파와 베타와 B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더해서 얘를 구했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먼저 보자. 이 두 개를 한번 봐보시면 지금 얘를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을 다시 반대로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베타죠. 그치?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3베타를 집어넣어 볼게. A에다가 마이너스 3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알파는 뭐가 돼? 3베타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치? 지금 이렇게 푸는 이유가 얘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알파 베타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나오잖아. A가 안 없어지잖아. A, B가. 그래서 그냥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뭔지 직접. 그러면 얘가 될 거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4베타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나오는 거야. 그럼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가 나와? 6이 나오겠네요. 문제가 조금 더 좋았으려면 이제 여기서 뭐 곱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았을 텐데 그거는 없어서 그냥 직접 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고요. 얘는 6 이렇게 써서 얘는 뭐가 될 거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 6 해서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맞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이라 그래. 우리가 똑같아. 사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곱셈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2차 방정식이라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 계산이 많고 곱셈 공식을 모르면 못 풀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오늘 했던 거 꼭 그러니까 복습하세요. 알겠죠? 꼭 복습하시고 아까 또 잠깐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클리닉 시간에는 일단 숙제에 대한 질문과 그날 수업에 대한 복습이 먼저야. 숙제가 많다 그래서 숙제 자꾸 먼저 하지 마. 알겠죠? 그 두 개 먼저 완벽하게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숙제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